네, 안녕하세요. 생각의 차이에서 통합과학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강사 명지원입니다. 우리 어머님들께서 작년에 이제 7년 만에 개정교육과정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학생들보다는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아주 굉장히 높은 상태예요. 그리고 작년 설명회 때도 마찬가지, 올해 때도 아마 어머니들께서 굉장히 질문이 많으셨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15년도 개정교육과정 이후에 22년도 개정교육과정을 맞으면서 등급제가 5등급제로 개편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들께서도 이미 들어서 많이 알고 있으시다시피 1등급에서 9등급에 있는 1등급이 약 4%, 그 다음에 2등급이 11%까지 학생들이 포진이 됐었는데 이제 1등급이 약 10%까지 학생들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러면 약간 성적이 최상위권이지 않았던 학생들은 우리 딸이 조금 부족한데 그래도 이거 바뀌어가지고 1등급 맞을 수 있지 않을까, 너무 땡큐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여기서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 1등급에서 성적이 조금 점수가 막 애매하게 막 0점 몇 점이 부족하거나 1점이 부족해서 2등급으로 밀려나게 되면 굉장히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거꾸로 한 번 더 해석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 학생들이 1등급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그 다음에 공부를 안 해서 2등급이나 또는 3등급으로 밀려날 확률은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2등급에서 3등급에 머무르고 있는 학생들은 다시 1등급으로 올라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첫 시험을 굉장히 잘 치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특히 우리 과학은 아마 우리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도 알고 있겠지만 밑에 있는 아래 학년의 개념이 충분하지 않으면 고등학교에 갔을 때 저 선생님이 도대체 앞에서 무슨 말을 하는, 중국말로 들려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이 차근차근 쌓여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실제로 작년, 재작년 첫 번째 1학기 중간고사 1등급 커트라인은 한 문제 컷이었습니다. 97점이었어요. 상일여고, 한영고등학교, 배재고등학교 마찬가지 전부 한 문제가 1등급 커트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 왜 황당해요? 1학기 작년, 재작년 한영고등학교는 이제 기말고사가 끝날 때까지 중간, 기말 모두 한 문제만 틀렸어야 1등급 안에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중학교 때 기본 개념을 많이 놓친 상태로 고등학교로 올라간다면 도대체 무슨 기본 개념 그거 채우느라고 상위권은 이제 쳐다도 못 본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진짜 수습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중등의 부족한 기본 개념을 반드시 채워주셔야 해요. 제가 원래 학생들한테 막 닥달하면서 공부해달라고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너무 미안한데 지금은 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는 이제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스타트업 8주 동안 통합과학 1학기 내용에서 반드시 중등 개념이랑 연결해서 꼭 보고 가야 되는 부분을 미리 8주 동안 짜게 되었어요. 어머니들께서 이제 얼추 딱 보시면 모르시는 부분도 있으시고 아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저는 지금 지구과학 파트를 얼추 딱 봤을 때 다른 선생님들하고 커리큘럼이 조금 다르게 지구과학이 조금 뒤로 빠져있는 상태예요. 저는 지구과학 빅뱅 파트가 암기가 대부분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3월 달에 내신 대비 시작하기 전에 하는 내신 미리 준비반에서 시작할 예정이고 기본 개념이 꼼꼼하게 필요한 부분을 먼저 방학 동안에 볼 예정입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기본 개념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강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지금 이 수업을 지금 거의 10년을 넘게 하고 13년 차인데 제가 중학생들 때 보면 우리 1학년들이 공부할 때 시험을 안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할렐루야 같이 와 이러고 학교를 다니다가 그냥 넘어가요, 1년을. 그리고 2학년 1학기 때 화학 파트가 처음 등장하는데 중간고사 첫 시험이니까 뭐 괜찮지 않을까? 이러고 넘어가요. 그리고 1년이 또 지나갑니다.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 다시 화학 파트가 등장하면 저 알파벳 뭐지?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하고 또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지나가면서 여기를 공부를 하나도 안 한 상태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미리 기출문제를 살짝 준비를 했었는데 실제로 재작년 배재고등학교 화학 파트 시험 문제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어머님. 우리 어머니들께서도 중학교랑 고등학교 다니실 때 수에리베, 붕탄질사, 뭐 수리나마, 칼카 이런 거 외운 기억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주입식 교육으로. 이제 그 부분을 우리 학생들이 중학교 때 안 하고 와요. 그러면 고등학교 때 ABCD도 안 해놨는데 갑자기 문장을 읽으라고 시키는 그런 시험 문제가 출제되면 답을 고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 개념이 잘 돼 있는 학생들은 공부에 시간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국영수 하고 있다가 우리 선생님이랑 기본 개념 잘 잡혀 있었네. 답 그냥 체크하면 돼. 그런데 안 돼 있는 애들은 계속 시간을 들여도 절대 답을 못 맞추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어머님. 그래서 미리 앞에 저는 이제 3주차까지는 화학 파트를, 그 다음에 5주차까지는 물리, 그 다음에 8주차까지는 생명 파트 중딩이랑 우리 고등을 조금 연결하는 기본 개념을 잘 아울러서 볼 수 있도록 수업을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어머님. 지금 제가 말하는 스타일을 좀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좀 주입식 교육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에요. 어머님. 우리 학생들이 수업을 할 때 우리 수소는 어떻게 검출하죠? 불꽃을 수소는 가연성이 있습니다. 폭발하는 성질이 있어. 이렇게 외우고 지나가면 저는 수업할 때 편하겠지만 우리 학생들은 기억에 하나도 안 남아요. 그죠? 자, 우리 학생들 수소를 검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라고 초등학교 때 거를 기억하게 하면 아무도 기억이 안 납니다. 한 100명 중에 3명? 예, 제가 아주 가르쳤던 학생들이 아주 그래도 똘똘하게 대답을 잘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친구들이 불꽃을 갖다 대면 이라는 표현을 써주는데, 자, 수소는 가연성이 있기 때문에 불꽃을 갖다 대면 하고 빵 터지는 폭발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 왜 자꾸 웃는 거죠? 자, 그래서 수업 시간에 최대한 저랑 재밌고 기본적인 내용을 너무 암기하는 방식으로 공부하지 않도록 이해가 잘 되고 천천히 자연스러운 우리 수업하는 방식에서 익혀낼 수 있도록 도와줄 예정입니다. 그런데 미안한데 수엘립의 붕탄은 조금 외워줘야 돼요. 그 부분은 이제 저도 최대한 도와줄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출문제를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수업 시간에 실제로 화학식을 조금씩 외워놓고 어떻게 이 화학 반응식을 쓰는지 공부를 한 다음에 시험 문제 기출을 이제 제가 시험을 애들이랑 많이 쳐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타학교 기출까지 많이 준비되어 있는 이 자료를 통해서 기본 기출 개념 자료들을 단원별로 전부 정리를 해서 연습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따라만 와준다면 언제든지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배재고등학교 시험 문제도 이렇게 출제되었어요. 화학식을 보고 다음 중 화학 결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화합물은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는지 찾을 수 있게끔 하려면 화학 반응식이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제가 이번에 수업 준비 자료를 같이 첨부를 해 놓았는데 학원에서 학생들이나 어머니들께서 집에 가져가서 직접 풀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제가 빈칸도 많이 들어있는, 그 다음에 실제로 화학 반응식을 연습을 해볼 수 있는 화학 프린트를 준비를 해 두었어요. 따로 노란 봉투에 들어있다고 제가 전달을 받았는데 그걸 보고 한번 화학식을 집에서 다 채울 수 있으면 우리 학생이 중학교 공부가 제대로 되어 있구나. 다 못 채우면 우리 아들, 딸은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업 시간에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문제를 출제를 하시겠다고 평가원에서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단순 암기식이 아닌 우리 학생들이 띵킹, 사고력을 지향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예정입니다. 숙제는 어떻게 됐는지, 그날 진도는 무엇이 나갔는지, 오늘 학생의 상태가 조금 어머니 우리 민준이가 좀 오늘 졸아가지고 막 이런 거 전달 드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수업 내용에 대한 부분도 문자로 전부 전달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저를 일주일에 한 번 만나러 오겠지만 클리닉이나 또는 집에 있는 동안 언제든지 문자로 선생님한테 카카오톡으로 선생님 이거 문제 어떻게 푸는 거예요? 하면 순서대로 선생님이 색깔별로 1, 2, 3, 4 따라서 공부할 수 있도록 선생님 옆에 있는 것처럼 도와줄 예정이니까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새벽이고 밤이고 상관없이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수업 시간에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수업은 일요일 날 진행될 예정입니다. 설명회는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학교별 설명회 때 학교별 특징은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생각의 차이에서 통합과학이랑 화학 담당하고 있는 과학 박민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실 앞에서 이미 명지원 선생님이 과학에 대해서 좀 많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막 엄청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냥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수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초점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선 저희가 지금 예비9일 강좌를 위한 설명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저희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내신 대비할 것을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저희 학생들이 1년 동안 어떤 식으로 수업이 진행될지를 좀 먼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1년짜리 커리큘럼을 조금 가져와 봤고요. 여기 강좌명에 사실 제가 좀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학생들이 통합과학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 머릿속에 딱 들어갈 수 있도록 강좌명을 지었기 때문에 이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었는데 지금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살짝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학생들이 이제 고1 때 처음으로 통합과학 원 교과서를 이제 받아보고 나면은 맨 앞에 뭐 물리량, 기본량 같은 약간 0챕터 같은 것들을 넘어가고 나면 가장 첫 번째로 배우게 되는 게 우주의 탄생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주의 탄생 과정을 겪으면서 원소라는 것은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중학교 때까지는 그냥 원소에 뭐가 있는지 이름 정도 암기하고 걔네가 만나면 뭐가 되는지 이런 약간 종류만 암기를 했었다면 통합과학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생전 처음으로 아 이게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던 거구나 라는 뭔가 세상을 만나게 되는 그런 단원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중학교 때까지 배우던 거랑은 많이 좀 결이 다른 내용이라서 학생들이 처음에 좀 많이 벽도 느끼고 생각보다 어려워하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게 되는 내용이 학생들이 이제 원자 뭐 이런 것들 다 알아요. 세상을 구성하는 게 원자다. 그런 거 알고 있는데 원자는 이제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핵은 또 양성자, 중성자 이렇게 나뉘어지거든요. 그러면 얘네가 생성된 과정을 얘기하면 또 전자부터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양성자, 중성자 태어나고 합쳐져서 원자핵 되고 이런 느낌으로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강좌명을 이렇게 지은 이유가 이게 영어로 써서 그런데 이제 전자, 양성자, 원자핵, 원자, 이온 이런 순서로 이제 쓰여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지은 이유가 이제 학생들이 좀 요 순서를 머릿속에 각인을 하고 통합과학 원을 총체적으로 훑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담겨 있고 아이들이 이제 고교학점제에 또 처음 시행되는 그런 고등학교에 가는 게 좀 미지 우주에 던져지는 기분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많은 정보가 이제 필요할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우주를 같이 만들어가면 좋겠다. 전자부터 탄탄하게 이런 이름을 담아서 이렇게 강좌명을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월부터 1월까지 이제 진행될 수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저는 2트랙으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통합과학 트랙이 있고 화학 트랙이 있어요. 요건 이제 고1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화학은 고2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2 과정을 왜 지금 이 타이밍에 하나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다면 어쨌든 저희가 지금 고교학점제를 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공계를 진학하겠다라고 결심을 한다면 2학년 때 화학을 무조건 필수로 선택을 해야 되고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이제 많이들 파이가 쪼개졌기 때문에 2학년 내신도 좀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성적 물론 당연히 잘 따야 하지만 2학년 대비도 이제 조금 하면서 그리고 이제 화학이라는 게 통합과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심층적으로 같이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학생에게 추천하는 반은 아직 통합과학을 한 번도 안 했다 하는 학생이면 아무래도 통합과학 반을 먼저 수강하기를 추천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 재원생들도 이미 통합과학 선행을 한 친구들도 있기도 하고 뭐 집에서 독학했다라는 친구들도 있어서 또 학생들이 한 번 배운 거 다시 배우기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학생들이 아 나는 굉장한 신념이 있다. 나는 뭔가 어려운 걸 하고 싶다 하면 이제 화학반을 들어도 되기는 하는데 다만 이제
듣고 싶다고 해서 이제 통합과학이 완전하지가 않은데 냅다 이걸 들으러 오면 또 약간 벽 생기고 하기 싫어지고 문과로 전향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또 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거기에 넣어놓은 공부용 자료에 저희 지금 통합과학 원 선행반 학생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학생들이 보는 전범위 모의고사의 하프 버전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머 어디였지?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 학생이 나 지금 통합과학 했는데 통합과학을 한 번 더 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화학을 좀 선행을 해보는 게 나을까 라는 고민이 만약에 된다면 그 하프 모의고사가 전범위에 있는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은 문제들을 실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학생이 집에서 한번 풀어보고 또 이제 저의 손풀이도 같이 들어있으니 한번 비교해서 풀어보면서 그러면 학생이 딱 느낄 거예요. 아, 통합과학 다시 해야겠다. 아니다. 나 좀 잘하는 것 같다. 겨울방학 되기 전까지는 화학 좀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강좌를 골라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학하기 전까지는 통합과학 개념반 그리고 화학 개념반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개념반에서는 아까 명지원 선생님도 강조하셨던 것처럼 중학교 때까지 배웠던 것들과 통합과학에서 새롭게 배우게 될 것들의 유기성을 좀 많이 고려를 해서 학생들이 비어가는 개념이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강좌를 구성을 해놨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들 보시니까 이때 통합과학 1을 하고 겨울방학에 통합과학 2를 하는 쌤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구성을 하지 않은 이유는 사실 아까도 들으셨겠지만 등급 컷이 되게 세세하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 얘기는 학생들이 대충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100점을 노리고 공부를 해야 뭐든 나온다라는 거예요. 사실 100점을 노리고 공부를 해도 틀리는 게 시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내신반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개학하기 전에 통합과학에 대해서 안 들어본 게 없게 하겠다라는 좀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반 때는 개념 위주로 좀 탄탄하게 찬찬히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때 이제 그 다음 단계 뉴비기닝 그때 이제 5주 동안은 요때 했던 것들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유형들이 있고 과학은 또 이제 개념 따로 문제 따로예요. 사실 개념을 분명히 이해했는데 문제를 애들이 못 읽어가지고 이제 푸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진짜 문제 해석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사실 독해 연습도 해야 하고 과학에서의 문제를 읽을 때 해야 하는 생각들을 학습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 심화반에서 5주 동안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학반도 이제 비슷하게 진행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내용들은 조금 간략하게 빠르게 말씀을 드리면 통합과학의 구체적인 주차는 이렇게 구성이 될 거고 화학 트랙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될 거고요. 화학, 생명, 물리, 지구 파트를 다 다룰 겁니다. 아무래도 한 파트를 빼게 되면은 개념이 빈틈이 생기면 안 되는데 그거를 이미 만들고 가버리는 셈이 되는 거니까 대신 이제 순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지구 파트가 가장 첫 번째에 나오는 단원이 맞아요. 그런데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여기가 암기 내용이 조금 많은데 사실 화학을 하고 물리를 하면 이해가 돼요. 여기 암기 파트도. 그렇기 때문에 화학을 가장 먼저 하고 화학을 이해한 상태로 생명에도 지금 화학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생명체에서의 화학을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물리 진행하고 전부 이해가 됐다는 가정하에 지구를 마지막으로 하고 마무리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학도 이제 비슷하게 단원을 조금 순서를 섞어놨는데 2단원을 가장 먼저 하고 그 다음에 1, 3, 4를 나갈 거예요. 이유는 2단원이 이제 화학의 기초예요. 근데 이게 1단원의 화학식량과 몰 때문에 2단원이 되어버린 것인데 얘가 1단원이 된 건데 요거는 사실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수학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2단원부터는. 그래서 저희가 2단원에서 먼저 이 화학의 뭔가 기초적인 것들, 벽 깨기 그런 시간을 가지고 이게 진짜 뭔가를 탐구해보고 그러고 이제 수학 같은 파트들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각각에서 색칠되어 있는 파트가 좀 킬러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문제 어렵게 출제되는 파트여서 심화반에서 이게 깊게 다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업 소개는 간략하게 하자면 교재는 이렇게 구성이 될 예정이고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이다 보니까 수업 끝날 때 진단 문제라는 것을 2~3문제 정도 풀 거예요. 그건 이제 그날 들었던 수업에 대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에 따라서 클리닉 단계가 나뉘어질 거예요. 문제를 풀려봤는데 이제 제가 문제 푼 거를 봤더니 이 친구가 오늘 수업이 약간 잘 소화가 안 됐구나. 개념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면 좋겠구나. 이런 판단이 드는 학생은 1단계 개념 탄탄반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친구가 개념은 충분히 소화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를 읽는 능력, 적용하는 능력이 좀 부족하구나 하면 이제 유형 연습으로 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친구 소화도 잘했고 문제도 잘 적용을 하네. 좀 더 심화 문제 지금 풀어봐도 되겠다 싶으면 이제 3단계 클리닉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각각의 좀 개인 과제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제고요. 시간표입니다. 브로셔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조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슬로건입니다. 원자를 만드는 첫걸음을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담은 마지막 장입니다. 네, 화학 담당하고 있는 유현준 강사입니다. 오늘 이제 다양한 것들을 준비해 왔는데 이거 조금 안 뜨는데요? 뜨고 있나요? 좀 앞에 아름다우신 두 선생님께서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통합과학, 그 다음에 화학 순서대로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일단 통합과학이랑 화학 둘 다 저의 겨울방학 목표는 단 한 가지입니다. 기본 개념을 완벽하게 정복하는 것. 딱 하나입니다. 유형에 대해서 문제풀이 할 때 정말 잘 풀고 또 심화된 고난이도를 풀기보다는 이번 겨울방학 동안은 진짜 개념만 집중해서 깔끔하게 끝내는 게 내신 준비하는 데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는 8주랑 5주 두 스케줄로 나누게 됩니다. 이제 곧 11월 초부터 시작되는 게 8주 스케줄이죠. 8주 스케줄은 저희 배부음을 보면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총 8개의 파트로 나누고요. 그 8개의 파트가 각각 2주씩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앞선 선생님들이랑 비슷한 일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뒤에 이제 5주는 두 가지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수업 자체를. 첫 번째는 통합과학 2 내용을 기준으로 좀 심화되게 통합과학 1은 이미 8주 때 한번 보고요. 통합과학 2 내용으로 이제 나머지 5주를 좀 더 심화해서 공부하는 방법. 그 수업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수업은 아직 통합과학 1을 시작도 안 했는데 시간이 너무 지나서 늦게 참여했다.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통합과학 2 기준으로 새로운 수업, 기본 개념 자체를 보는 그런 수업으로 구성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제 교재인데요. 하나는 통합과학 교재고 하나는 화학 교재입니다. 그래서 안에 배부물에도 한 부 넣어드렸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아이들이랑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각 내용들을 보면 총 4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념 파트, 두 번째는 OX 문제랑 빈칸 파트, 그리고 스텝 1과 스텝 2의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스텝 1과 같은 내용들은 내신과 비슷한 문제다. 해서 내신이 시작하기 전에 내신 문제를 조금 더 파악하기 위해서 준비한 문제다. 그리고 스텝 2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한 번이라도 통합과학을 돌려봤다. 통합과학이 이제 좀 쉬운데?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좀 어려운 난이도로 문제를 제작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앞서 말씀드렸던 OX 문제나 빈칸 문제 이런 것들도 다 들어있고요. 요 산화환원과 관련된 이 PPT를 넣은 이유는 그게 잘렸네요. 산화환원과 같은 파트는 요새 아이들 과학 어려워하잖아요. 어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과학 어려워하는 이유. 되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지 않아서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하지 않았을까? 라고 물어보면 하기 싫어서인데 아이들이 왜 과학을 공부할 때 하기 싫은 마음이 들까요? 여기 하나만 봐도 읽어보시면 산화환원 반응,
뭐 전자를 얽고 이듬 그러면서 뭐 빛 에너지가 어떻게 뭘 만드는 과정 다 써 있습니다. 포도당, 뭐 원시바다 이런 내용들 자체 단어 하나하나가 아이들이 이해하기 힘드니까 이 전체 내용을 공부할 때 계속 거부감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과학 선생님들이 많이 이런 말씀 하세요. 학교 선생님들이. 과학을 잘하려면 국어를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단어들부터 시작해서 그 단어들의 뜻, 그리고 요 파트는 이제 화학 파트니까 화학 반응식들까지 전부 다 정리한 개념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매주 풀릴 거예요. 매주 풀리게. 질리도록. 그렇게 되면은 이제 모르는 단어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완벽하게 그 개념을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제 같은 경우에도 학생별로 A 난이도부터 E 난이도까지 정말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통합과학을 이미 시작했는데 여름방학 때부터 이미 다 돌려가지고 어려운 거 다 했어 하는 친구들도 수업을 듣게끔 수업 자체는 심화 과정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본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결국 그 기본 개념도 어렵게 갈수록 이전 내용들이 쉬워지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 무슨 말이냐?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과학을 배웠다. 그러면 중학교 1학년 때 과학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다. 왜냐? 우린 이미 더 상위 개념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애초에 처음부터 시작할 때 어려운 파트를 계속 공부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수강생이 어떠냐면 처음에 딱 제 수업을 들으러 왔을 때 굉장히 심기가 불편한 상태였어요. 너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냐? 진짜로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수업하는데도 대답도 없고 아무 말도 없길래. 그래서 왜 이렇게 화났냐 물어보니 그날 학원을 등록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등록한 건 등록한 건데 왜 화났냐 물어보니까 엄마가 자기 상의 없이 등록했다. 그 친구가 그때 딱 수업 시작하고 나서부터 끝까지 진짜 무표정인 채로 갔어요. 전 그래서 그날 수업 끝나고 나서 와, 난 진짜 강사 인생 끝났다. 이 학생 한 명도 제대로 못하는데 진짜 큰일 났다 했는데 그 학생이 집에 가서 정말 재밌다고 수업 잘 들었다고 하고 어머니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그때. 그래서 어머니께서 전화 오셔가지고 감사하다고. 그 학생이 이제 아직 고1이죠. 지금 이 순간까지 전부 다 1점도 틀리지 않고 전부 다 100점이었어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그 학생도 중학교 때 성적 1, 2, 3학년 성적 쭉 보면은 80점 이상 넘어간 적이 없었어요. 왜냐? 과학이 싫으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단어들 하나하나가 이해가 안 된대요. 왜 이해가 안 돼? 물어보면 솔직히 여기 계신 어머님들이나 저나 어렸을 때 다 한자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단어를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산화환원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몰라도 산화? 뭔가 산화됐네? 그런 느낌으로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 때는 정말 다양한 예시들을 가지고 수업을 하는 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친구도 좀 만족한 채로 돌아갔고 뭐 끝까지 점수가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과학 잘하려면 국어도 잘해야 된다. 국어 선생님들 이미 오늘 설명이 끝났지만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통합과학은 수업 자체가 너무 쉽지만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고등학교 1학년 때 통합과학 점수도 문제지만 아이들이 가지는 고민거리 중에 하나는 2학년 때 내가 뭐 공부하지? 애초에 2학년 때 문과 갈 친구들, 사회과목 할 친구들은 상관이 없는데 이과 갈 친구들은 고민거리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 통합과학, 이름 자체가 통합과학이잖아요. 2학년 과목들 배우기 이전에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2학년 과목들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일부 인용해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래서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하면은 오히려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도 아니죠. 거의 여름방학 끝나고 나서 1학기, 2학기 시작할 때 내가 뭐 골라야 되겠구나 확신이 서고 그 다음에 고른 다음에 2학년 올라가서도 이거 옛날에 했었는데 라고 하는 내용 물론 겨울방학 때 한 번 더 하시겠지만
그 전에 이미 해놓는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제의 경우에도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 화학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학은 1단원과 4단원 어렵다고들 많이 들으셨죠. 이 두 단원을 기본으로 8주 혹은 13주까지 끌고 갈 예정입니다. 8주까지 들은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내후년에 화학을 공부할 때 몰이 뭐야? 혹은 몰농도가 뭐야? 화학식량이 뭐야? 여기에 있는 모든 단어들을 완벽하게 깨우치고 나서 2학년으로 넘어갈 겁니다. 물론 이번 겨울방학 때. 해서 절대 잊지 않게끔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중에서도 1단원, 4단원을 중심적으로 하겠다. 그럼 누가 이 수업을 들어야 되냐? 아까 앞서서 많이 들으셨죠? 화학의 경우에는 전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 난 통합과학 한 번도 공부 안 했어. 그런 학생들 중에서는 나는 이과 갈 확률이 70% 이상이야. 그러면 이번 겨울방학부터는 화학이나 물리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난 통합과학을 여러 번 했어. 나 이제 심화과정 돌릴 때야. 그런 친구들은 이제 당연히 시작해야겠죠. 고2 과목을. 이걸 겨울방학 때 완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여름방학 때는 그 다음 걸 넘어가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22개정부터는 이걸 한 학기 만에 끝냅니다. 저번 같은 경우는 1년이었는데 그런 시간적인 여유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 사항을 네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물리의 코드를 짜 맞추다 코드사이언스 김동우입니다. 네, 오늘은 스타트업 물리 개념 완성 강좌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뵙게 됐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아마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생소하실 텐데 저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이름은 김동우이고요. 현재 강북구와 중계동에서 출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생각의 차이 학원에서 통합과학과 물리를 같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일고 또는 동성고와 같은 자사고에서 강의 경력이 많이 있고요. 거기서도 1등급 더 나아가서 만점까지 다수 배출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드릴 과목명은요. 스타트업 물리 개념 완성이고요. 어떤 강좌냐 하면 여러분들 이번에 교육과정이 개편되었죠. 그래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2학년 1학기 때 여러분들이 배우실 과목인 물리학이라는 강좌가 있습니다. 그 과목에 인문성을 띠는, 그러니까 인문하기 위한 강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3시간 정도 진행되고요. 대상 학년은 현재 중학교 3학년, 내년에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가는 예비 고1 친구들이 대상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좌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 인문 강좌라고 해서 정말 기초 개념만 배우고 끝나는 인문 강좌는 저는 지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좌만을 듣고도 기본적으로 기본 개념과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문제풀이까지 가능할 수 있게 강의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강좌는 1등급 또는 만점을 향한 첫 걸음이 될 수 있는 강좌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022 개정교육과정의 흐름에 꼭 맞추어서 물리학 기본 개념 완성 강좌를 만든 것인데요. 여러분들 이 전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2015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물리가 두 과목이 있었는데요. 물리 1과 물리 2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번에 물리학, 그 다음에 역학과 에너지, 그 다음에 전자기와 양자 이렇게 세 과목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아예 강의가 새롭게, 아예 그냥 과목 자체가 많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나온 물리학이라는 2학년 1학기 때 배우게 될 일반 선택 과목에 정확히 맞춘 개념 완성 강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느끼시다시피 물리학과 화학은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다 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현재 수능 선택자 수 과목을 봐도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은 11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물리학과 화학은 4만 명과 1만 명대로 굉장히 저조한 수강자 수를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입장벽이 높은 물리학을 저와 함께 한다면 쉽고 친절한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또한 딱 봐도 제 텐션이 낮아 보이진 않죠. 높은 텐션의 강의로 풀어내어서 여러분들이 수포자와 같이 물포자가 아닌 물잘러가 될 수 있는 강좌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매주 제공되는 복습 테스트와 기출 기반 변형 문제 풀이를 통해서 개념뿐만 아니라 문제풀이까지 완성할 수 있는 강좌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또한 마지막 이 문장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수학과 물리가 둘 다 어려운데 굉장히 공통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 공통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한 문제를 푸는 길이 너무 어려워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한 문제를 풀 때 방법 A도 있고 방법 B도 있고 방법 C도 있는데 어느 방법으로 해도 문제는 다 풀립니다. 그게 수학과 물리의 공통점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도 당연히 이 문제를 푸는데 제일 효율적인 방법이 있겠죠. 그 효율적인 방법을 저는 일관된 코드 풀이 원칙이라는 걸 적용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유형 문제를 만났을 때는 정확히 이 방법을 먼저 대입해 보아라. 그 다음에 다른 유형을 만났을 때 또 어떠한 특정 유형을 만났을 때 이러한 코드 풀이 원칙을 대입해봐라 라는 일관된 풀이 원칙을 적용해서 어려운 문제도 딱 길이 보이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물풀 사고력을 여러분들이 탑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강의다 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매주차 복습 강의 영상과 추가 자료 제공으로 학습 공백 없게 완벽하게 자기주도 학습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축을 했습니다.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짜지는데요. 물리학이라는 과목의 50% 이상, 어떻게 보면 80%까지 차지하고 있는 파트가 역학이라는 파트입니다. 역학이 뭐냐면 어떤 물체의 운동을 다루는 파트가 역학인데요. 여러분 아마 중학교 3학년 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는 파트를 배우면서 역학을 제일 최근에 접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물리학에서도 당연히 역학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저도 1주차부터 4주차까지 배우는 모든 내용은 다 역학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건 역학을 하다 보면 항상 물리학을 아이들이 그만 일찍 포기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역학이 1단원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역학 하다가 난 진짜 안 되겠다 하고 물리를 드랍해버리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1, 2, 3, 4주차 역학만 버티면은 뒤에 있는 파트들을 우리가 비역학이라고 부르곤 하는데 비역학 파트는 역학에 비해서 훨씬 쉽고요. 그 다음에 훨씬 흥미 돋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전기와 자기, 그 다음에 파동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역학 배우실 때 너무 일찍 포기하지 않으실 수 있게 조금만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주차와 6주차 때 배우는 내용은 2단원 전기와 자기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5주차 때는 전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 6주차 때는 자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배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7주차와 8주차 때는 빛과 물질이라는 3단원을 배우게 되는데요. 저 3단원에는 약간 현대물리 파트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7주차 때는 빛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8주차 때는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특수상대성 이론, 그 다음에 에너지 준위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교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자체 제작 교재로 제공이 될 예정이고요. 1주차나 2주차까지는 교재가 그때까지 이 인쇄본이 넘어올지 확실하지 않아서 1주차나 2주차는 프린트로 제공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매 회차 강의 복습 영상 제공할 예정이고요. 당연히 주간 과제 자료가 제공이 될 텐데요. 어떤 것들이 제공이 되냐? 첫 번째로 교재 안에 당연히 일단 개념을 복습해야겠죠. 그쵸? 그게 처음 할 일입니다. 교재 안에 내가 수업 때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나만의 노트에 필기해보면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교재 안에 있는 예제들을 풀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예제가 첫 번째 과제고요. 두 번째로 나는 이 정도 문제로 부족해 하는 친구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신청하면은 제공해드리는 주간 추가 과제 자료를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매 단원이 종료될 때마다 1단원, 아까 역학, 힘과 에너지 종료되고 2단원, 전기와 자기 종료될 때마다 그 단원을 누적한 단원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원 평가 같은 경우에는
매주차 진행하는 복습 테스트와 함께 누적 성적표를 제공해드려서 결과를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업시간 전후에 당연히 저한테 직접 질의응답이 가능하니까요. 혹시 이 수업을 듣고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수업시간 전후 또는 쉬는 시간에 저한테 직접 질의응답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업시간에 질문을 못했어 아니면은 집에서 과제하다가 궁금한 게 생겼네 하는 친구들은 카카오톡을 통해서 24시간 질의응답이 가능하고요. 또한 카카오톡으로도 아직 부족해 라는 친구들은 저와 직접 약속을 잡아서 개별 맞춤으로 줌 클리닉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물리의 코드를 짜맞추다 코드 사이언스라는 문장은 저를 표현하는 한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슬로건과도 같죠. 여러분들이 지금 중학교 3학년 즉 예비 고1 단계부터 퍼즐 맞추듯이 물리의 코드를 하나하나 짜맞춰서 나중에 올라가서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더 나아가서 대학생이 돼서도 물리를 포기한 사람이 아닌 오히려 물리가 자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이 강의를 통해서 처음 만나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마치고요. 저랑은 이어서 본 강좌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생각의 차이 학원에서 통합과학 강의하고 있는 이승현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제 스타트업 강의죠. 즉 예비 고1 중3들, 현재 중3들이 이제 11월부터 들을 통합과학 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짧게 제 소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통합과학만을 전문으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생각의 차이 학원에서는 광문고랑 명일여고 이렇게 두 학교의 내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인강도 진행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대치나 이런 데에서 반포, 영재고센터 이런 데에서 수업을 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학교는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를 4년 전액 장학생으로 졸업을 했고요. 현재 지금 광문고 명일여고 아이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1학기 때 1등급 학생들이 당연히 나왔습니다. 당연히 나왔고요. 한 가지 제 조금 특징적인 것들은 제가 원래 고등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그렇게 잘하던 학생은 아니었어요. 공부를 안 했는데 재수를 하면서 좀 각성을 하고 열심히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성적을 올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에서 정말 그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합니다. 모든 과목, 전 과목을 제가 수능에서 1등급을 만들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아이들을 좀 더 공감하고 어떻게 이렇게 성적을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조금 알려주는 편입니다. 원래 잘하던 학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통합과학의 소개부터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통합과학이라는 거는 이제부터 문이과 상관없이 모두가 수능에서 통합과학을 상대평가로 응시를 하게 되죠. 절대평가도 아니고 상대평가요. 현재 고1부터죠. 지금 중3도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응시를 하게 되고 사실 이거보다 중요한 거는 이 고1 내신이 현재는 더 중요하죠. 수능은 아직 좀 먼 미래지만 고1 내신이 더 중요한데 이 고1 내신, 고1 때 1학기, 2학기 나눠서 총 4번의 시험을 보게 됩니다. 총 4번의 시험을 보게 되고 뭐 서술형도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시험 시간도 학교마다 좀 다른데 이건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름 그대로 통합과학 이름 그대로 물화생지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나는 생명과학이 좀 더 재밌어, 물리는 좀 더 어려워 이러더라도 이 각자 학생들만의 좀 장단점들이 있을 텐데 이걸 모두 다 해야 돼서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수능에서 어떻게 나올까라고 써놨는데 이거는 사실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3년 뒤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요런 식으로 바뀌었구나 정도만 봐주시면 되고 요런 식으로 이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즉 수능을 내는 출제기관에서 우리 이렇게 낼 거야 라고 시험지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기반으로 이걸 바탕으로 항상 수업을 하고 문제풀이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통합과학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아니 뭐가 그렇게 중요해? 과학이지 않아? 기타 과목?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게 제가 오늘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가장 하고 싶은 말은 통합과학 너무 중요하다. 에이 그게 뭐 말로만 중요하다가 아니라 정말로 중요합니다. 국영수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중요해요. 왜? 학점수가 통합과학은 4학점이에요. 거의 모든 학교, 이 주변에 있는 학교, 거의 모든 학교가 다 통합과학이 4학점이에요. 그럼 이 4학점, 학점이 의미하는 게 뭐냐? 맥시멈이 4학점인데 우리 보통 국어, 수학, 영어 중에 국어, 수학이 4학점입니다. 영어는 4학점인 학교도 있고 3학점인 학교도 있어요. 제가 맡은 학교 같은 광문고 명일여고 얘기도 뒤에서 하겠지만 거기는 영어 3학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과학 4학점 1등급이랑 영어 3학점 1등급이
아예 반영 비율이 달라요. 대학에서 볼 때 4학점 1등급을 더 높게, 더 많이 반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영수가 메인 과목이지 이렇게 생각했다가 사회나 과학을 등한시하면은 오히려 내신 성적은 더 안 나오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정말 많은 학생들이랑 많은 학부모님들이 잘 모르세요. 혹은 착각을 하고 계세요. 오해를 하고 계세요. 왜? 이게 옛날 뭐 10년, 20년 전 때는 국영수가 더 중요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4학점이니까. 아시겠죠? 이거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그 다음에 수시에서의 내신의 중요성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뭐 이거는 당연히 모두가 아시는 내용일 텐데 그래도 한번 자세하게 써놨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내신이 중요한데 이 통과가 4학점이다 라는 거입니다. 그리고 이 내신 같은 경우는 지나간 내신은 제가 평생 간다라 그랬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우리 이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면은 한 4월쯤에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6개월 정도 남았네요. 6개월 뒤에 첫 시험에 보는데 그 시험부터 그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다 카운팅이 된다라는 거죠. 심지어 재수를 하거나 졸업을 해도 내신은 안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신은 정말 잘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제는 정시에서도 내신이 중요해지니까요. 진짜로. 근데 이 시험 문제나 범위 같은 경우가 학교별로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어렵고요. 그 학교에 맞춰서 수업을 들어야 돼요. 반드시. 다른 과목은 제가 어떤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뭐 일례로 뭐 수학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학교별로 완전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진 않지만 제가 예전에 수학 강의도 했었거든요. 근데 과학은 학교별로 스타일과 문제 스타일이랑 범위랑 이런 게 너무 달라요. 그래서 무조건 학교별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한 내용인데 통과가 1학년 과목이지만 우리 고2, 3 과목들에 연계돼서 그냥 거기 있는 내용들을 그냥 가르치고 수능 문제 내는 경우가 너무너무 허다해요. 이건 진짜 뭐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그렇습니다. 왜냐면 통과 수준으로만 내면 너무 문제가 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애들을 변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결코 쉽지가 않다. 게다가 중요하다. 4학점이다. 결코 쉽지 않아요. 뒤에서 또 볼게요. 자, 그래서 요런 게 이제 그 평가원에서 낸, 이런 식으로 우리 수능에서 낼 거야 라고 해서 요걸 이제 기준으로 삼으면 되는데 물화생지 제가 따로따로 나눴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이제 문제가 자료 해석이 굉장히 많고,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각 학교별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뭐, 제가 모든 학교를 볼 건 아니고 제가 맡고 있는 광문고와 명일여고를 일례로 예시로 한번 볼 건데요. 광문고 같은 경우에는 1학년 학생 수가 405명입니다. 이 1학년 학생 수 405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1등급은 10%, 즉 40명이죠. 즉 40등 안에 반드시 들어야 돼요. 반드시 40등 안에 들어야 되고, 뭐 시험 유형이랑 서술형, 그러니까 객관식 서술형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뭐 무난합니다. 각 그 시험 때마다 중간이나 기말 때마다 조금씩 달라서 이렇게 돼 있는데 무난하고요. 뭐 시험 시간도 50분인데 자 1등급 컷 1학기 중간고사 기준으로 89.7점입니다. 1학기 기말고사는 안 알려주셔서 몰라요. 근데 1학기 중간고사는 89.7점이에요. 즉 약 90점이라고 보면 문제 한 2문제 정도 틀리면 1등급이라는 거예요. 2문제. 그러니까 2문제 정도까지만 틀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 아까 얘기했죠. 통과가 4학점, 국어 수학 4학점, 영어는 3학점, 통사 3학점, 한국사 3학점. 그러니까 중요도가 이렇게 똑같고 이렇게 똑같다는 거. 이거는 실제 팩트입니다. 팩트.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뭐 광문고 같은 경우는 올해는 2분의 선생님이 나눠서 수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광문고 실제 시간표와 반영 비율들 나타낸 거고요. 제가 이제 1학기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의 총평을 써놨던 건데 이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광문고 이제 실제 시험 문제들입니다. 실제 시험 문제들 물화생지로 갖고 왔는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길고 자료 해석과 계산하고 이런 게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이 2학기 중간고사도 꽤나 어려웠어요. 2학기 중간고사 어렵고 1학기 기말고사도 좀 어려웠고 1학기 중간고사는 좀 쉬웠는데 기말고사 좀 어려워. 그러니까 뭐 이거는 시험 그때그때마다 다른데 어쨌든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입니다. 자, 명일여고 한번 볼까요? 명일여고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이제 학생들이 있지만 대부분 뭐 광문고나 한영고나 이런 데들 떨어져서 오는 학교 학생들이 많은데 그래서 학생 수가 적어요. 176명. 이게 되게 관건이죠. 176명이라는 건 1등급이 17명이에요. 17명 들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물론 그래도 이제 제 학생들 중에서 나왔지만 자, 이 시험 유형 보면 객관식 서술형이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고 시험 시간이 또 40분이에요. 시험 시간이 40분이라는 건 10분이 줄었다는 거는 굉장히 매우 짧고 그렇다고 문제 수가 막 엄청 적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1등급 컷이 이제 92점이었어요. 1학기 중간고사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때는 좀 시험이 쉬웠고 1학기 기말고사가 어려웠고 2학기 중간고사도 조금 어려운데 이제 그런 식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두 문제 틀리면은 아슬아슬해요. 한 문제가 약간 안전빵 1등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문제. 그래서 학점도 통과, 국어, 수학이 4학점, 그 다음에 영어 3학점, 통사 4학점, 한국사 3학점입니다. 여기 좀 잘렸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로 통사 통과가 영어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제 숫자로, 팩트로 얘기를 드리는 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말을 왜 하냐면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아이들이 이제 국영수가 너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들으니까 이제 그걸 공부하느라고 과학을 등한시하거나 안 해. 막 미리 또 너무 안 해. 막 지금 이 강의도 사실 진짜 미리 애들이 많이 들어서 해야 되거든요. 이게 어려워요. 근데 애들이 아이 통과는 뭐 학교 나중에 3월 가서 하지 뭐 이런 생각으로 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리고 3월 가서도 에이 통과하니까 이렇게 해서 성적 안 나오는 애들을 제가 수도 없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리 이렇게 중요성을 많이 강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알고 지금 빨리 행동 서둘러야 된다라는 겁니다. 서두를 것까지는 좀 지금 바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통과 공부를 지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이제 선생님 네 분이 물화생지 나눠서 수업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 명일여고 반영 비율이랑 시간표입니다. 이것도 이제 명일여고 총평이고요. 명일여고 문제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 제 수업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주변 고등학교 특화 수업, 뭐 강문고 명일여고만 이렇게 포커싱으로 하지 않고 당연히 애들이 어디 갈지 모르잖아요. 학교 어디 갈지 몰라요. 광문 갈지 한영 갈지 뭐 배재고 갈지 뭐 어디 갈지 모르니까 최대한 이 주변 학교들의 문제들을 다루면서 그것들을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1등급 목표로 해요. 저는 무조건 1등급 목표로 하고 실제로 광문고 명일여고 1등급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바로 개념 설명 후에 주변 고등학교 기출문제 풀이를 진행합니다. 바로 진행하고 매 수업 시간마다 진행을 하고요. 수업 자료도 다루고 중등과학을 전혀 몰라도 제가 다 설명해서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할 거고요. 고2, 3과목과 연계해서 수업합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내신에서. 너무 중요하고요. 제가 나머지 과목도 전부 다 1등급이었기 때문에 그런 공부 노하우도 전수하고 적당한 썰도 풉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 고등학교 이전교육과정까지 해가지고 8개년 내신 제가 다 다룹니다. 8개년 내신 수능평가원 이런 고난도 기출문제 풀이까지 다 하고요. 자체 교재 문제풀이 프린트 그게 진짜 요물이죠. 우리 이제 풀어본 친구들은 알 텐데 거기에 이제 각종 고난도 기출문제들 정말 이걸 다 풀면 100점을 맞기 싫어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로 제가 다 담아놨죠. 시중교재도 물론 활용합니다. 왜? 그런 매스한 이런 대중적인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온오프라인 1대1로 전부 다 제가 직접 클리닉도 진행하고요. 클리닉 시간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알림장처럼 학부모님과 아이들에게 매주 수업이 끝난 후에 안내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어떤 피드백도 전부 수용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고요. 제 교재 일부입니다. 자, 커리큘럼 보면요. 일단 8주 동안 수업이 진행되고요. 토요일 11월 8일 토요일 2시 50분부터 5시 50분까지 8주 동안 수업이 진행되고 이제 지구과학, 화학, 물리 이렇게 됩니다. 지구과학 2주, 화학 2주, 물리 3주, 그 다음 마지막에는 최종 테스트와 개념 총정리를 합니다. 왜 생명과학은 안 해요? 자, 생명과학까지 물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8주에 맞춰서 꾸겨서 넣어서 약간 다 조금 대충 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냥 과감하게 더 어렵고 중요한 것들을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어차피 생명과학은 나중에 또 할 수 있어요.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아야 돼요. 어차피 또 할 거예요. 나중에 방학 때.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이 물리 가장 어렵거든요. 물리 가장 어려우니까 물리 3주 동안 하고 화학 2주 하고 그 다음에 지구과학 2주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생명과학 나중에 하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통합과학 1, 즉 1학기에 물화지 위주로 먼저 다룬다라는 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뒤에 5주 동안 통합과학 2 개념 강의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는 이제 화학이랑 아마 물리 위주로 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네, 아무튼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많은 긍정적 피드백들 아이들이 직접 써준 것들이거든요. 네,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는 무조건 통합과학 내신 1등급 수능 만점을 목표로 합니다. 물론 수능은 아직 좀 먼 얘기지만 일단 통합과학 내년에 있을 통합과학 내신 1등급을 목표로 해요. 무조건 1등급 맞을 거입니다. 1등급 받으려면 10%죠. 예를 들어서 광문고라고 합시다. 광문고 한영고가 400명으로 굉장히 많죠. 대부분 학교들은 200에서 400명 정도 사이에 있어요. 한 200명대, 300명대. 물론 명일여고는 170명이고 한데 어쨌든 그러면 1등급은 40명이에요. 광문고 1학년이 13반입니다.
그럼 반에서 3등을 해야 1등급이 될 수 있어요. 3등! 결코 쉬운 게 아니죠. 3등 안에 들어야만 1등급이다 라는 거입니다. 알겠죠? 3등 안에 들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뭐 100점 혹은 하나 틀린 정도, 제가 조금 오버해서 적었지만 어쨌든 하나, 두 개 정도 틀려야만 1등급이 맞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공부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통합과학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를 제가 실제 팩트로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통합과학을 수업을 할 건지 8주 동안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학원으로 문의 주시면 저한테 바로 직통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상담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생각의 차이 학원에서 통합과학 담당하고 있는 이승현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